안녕하세요. 굳은땅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굳은땅에 대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후에도 우리 해산물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왔다는 거죠. 저로선 좀 억울한 게 몇 개 있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해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신이 일개 의사인데 원자력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안다고 뭐 떠드느냐, 뭐 이런 의견이 많았단 말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학계 중론을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취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해산물 먹어도 되냐 하는 부분을 원자력 핵공학과 이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만 전문가라고 아시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의학, 특히 핵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훨씬 더 인체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저는 이 핵의학을 전공한 분들을 취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 일부 학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내어놓고 있죠. 우리나라 그 어민들이 다 폭망할 거다. 해녀들도 방호복을 입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학계의 중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주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달릴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연 방사능하고 원전 사고 때 나오는 방사능하고 똑같냐. 이런 디테일로 비판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똥오줌 퇴비에서 재배한 우리가 농작물도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은 H2O, 물이니까 우리가 구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외부 피폭, 자연 방사능, 원전 방사능 가릴 것 없이 방사능은 그냥 방사능이에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양이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인체에 피해를 줄 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명천지에 방사능 측정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훨씬 더 많은 양의 방사능이 지금 모아놓은 탱크 이전보다 많이 방출이 됐잖아요. 세슘 같은 거 몇만 배로.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해산물의 방사능 오염 물질이 또 올라가느냐?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히려 일부는 더 낮아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왜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느냐?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당신은 왜 일본 편을 드느냐? 답답합니다. 제가 왜 일본 편을 들어요? 저는 지금도 일관되게 방출하는 거 반대한다니까요. 그대로 거기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은데, 만일 그렇다고 가정할 때 제 관심사는 오직 과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일본 해산물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 제주나 남해안에서 잡는 그런 해산물도 먹으면 안 되냐.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그것만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왜 국민의힘 편을 드느냐, 공천 받냐. 아니에요. 저는 정치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장래 어떻게 될지 당신이 뭘 알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희석이 돼도 언젠가 해로울 수 있지 않냐. 예, 작은 확률이지만 몇십 년 후의 피해를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다만 걱정을 하되 웬만해야지요. 좀 그 걱정이라는 게 좀 상식적이고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해산물 하나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옳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광우병 파동 기억 안 나요? 그때도 전문가들 입을 다 닫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몇십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안 생겼잖아요. 똑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진보 쪽 분도 한 절반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해산물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 툭 튀는 그런 의견으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 그 양에 관한 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우리가 개연성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비춰볼 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먹을 거예요. 제 충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얼마 전 방송에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 페트병에 든 생수가 아니고 병에 든 생수 마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뭐 비싼 병에 든 물 마시면서까지 까다롭게 챙기는 녀석이 과연 정말 그 해산물 먹을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뭐 하루에 한 두세 병 먹어요. 병에 든 물. 그래봐야 한 뭐 쿠팡으로 대량으로 배송을 받기 때문에 한 병당 한 2, 3천 원이에요. 그 정도 제가 사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뭘 거창하게 위화감 조성하면서까지 까다롭게 굴면서 네가 과연 해산물을 안 먹을 거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저를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실제로 방출 후에도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해산물 열심히 먹을 겁니다. 왜? 어민들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중돈이다라는 걸 여러분만이라도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서론이 길었네요. 자, 오늘 굳은 땅 주제는요, 또 재밌는 주제고, 이것도 또 오해하는 분이 나올 것 같아 미리부터 좀 걱정이네요. 며칠 전에 서울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다면서요. 북한에서 쏜 그 미사일 때문에. 저는 제주에 있어갖고 몰랐는데 뉴스에 막 도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새벽에 뭐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워낙 사생관이 뚜렷하니까 전혀 겁이 나지 않고 뭐 동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인 몇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전쟁 난 줄 알고 바로 그냥 주차장에서 차 빼서 막 차 몰고 나가고 뭐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분단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왜 그 해수욕 갔는데 이웅평 씨가 비행기 몰고 와서 막 사이렌 울리고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전쟁 났구나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길 때 가능하면 우리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의학적으로? 오늘은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알려드리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은 옛날 6.25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차를 뽑아갖고 나간들 우리가 어디를 나갈 수 있습니까? 철도가 다닙니까? 비행기가 뜰까요? 길이 꽉꽉 막혀서 미어 터질걸요? 아마 어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나가다가 길에서 오히려 죽을 확률이 높다. 또 간다 한들 어딜 가겠어요? 뭐 여러분들 뭐 아지트가 따로 있나요?
특별하게 갈 곳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요즘은 뭐 웬만한 무기들이 발달이 돼서 장사정포 같은 거, 뭐 경기도 수원까지 떨어지니까 그걸 뭐 어디 뭐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아파트에 있으면 생화학전 때 무슨 화학무기나 이런 거는 되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파트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사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서로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장사정포나 이런 대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점이 다 노출되는데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면 차라리 그 포병 부대나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로 쏘지, 군 기지로 쏘지 한가하게 민간인에게 왜 먼저 쏘냔 말이죠. 그러면 자기 위치가 노출되고 대포가 숨어서 나올 때 거기 우리 보복하는 포탄이 떨어질 텐데 민간에 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생존에 유리한 거 저는 일단 물을 확보해야죠. 뭐, 네. 일단 그 욕조에 있는 물이라도 물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인간이 살려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는 물이 필요하니까 하루 2리터 정도. 그래 가능하면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식량으로 뭐가 중요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존을 위해서 뭐 비단 전쟁뿐 아니고 뭐 조난당하거나 뭐 어디 뭐 산에서 배에서 표류할 때 뭐 일주일, 이주일 갇혀 있을 때 어떤 식량을 준비하는 게 생존에 가장 유리할까요? 제가 요리조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라면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죠? 비상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이런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평소에는 당뇨, 뭐 성인병 원흉이지만 비상 사태 때 칼로리를 주고 우리 뇌에 영양소를 공급해서 오래 버티는데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녹아나가고 우리 몸에 큰 로딩이 부담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생존 때 제일 중요한 건 탄수화물 확보. 그런데 알다시피 라면이 밀가루잖아요. 그런데 물론 탄수화물은 뭐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지만 이건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그다음에 포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뇌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위장에 좀 포만감을 주는 공류로 사실은 라면이 이게 한번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꽤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 6개월, 1년 동안 얼마든지. 그리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바짝 튀긴 거기 때문에 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상사태 때는 라면을 그냥 끓여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씹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 라면의 스프가 그게 또 소금이 있잖아요. 사실은 소금이 나트륨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지만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2g 정도 먹어야 돼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운이 또 떨어지고 저나트륨 혈증에 빠지잖아요. 그래 라면 안에 한 2g 정도 딱 소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1.5g인가? 딱 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사태 때 라면만 있으면 라면 하나가 한 500칼로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기초대사량 뭐 남녀 대략 하루 한 1,500칼로리? 라면 3개만 있으면, 물 있고 또 소금, 스프가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뭐 한 달, 2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뭐 지방을 녹이고 근육을 빼고 이러지 않고도 칼로리가 들어가니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비상사태 때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라면을 갖추고 있으면 든든하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은 뭐 라면만큼 오해가 많은 식품도 없어요. 뭐 라면 안에 방부제가 들어있다. 라면은 뭐 MSG 투성이다.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라면 회사에서 직접 취재한 거고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스프 안에 방부제, MSG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천연 원료 그대로 만든 거예요. 믿어도 돼요. 그리고 뭐 1등석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식품이 뭐냐 물어보면 라면이라 그러잖아요. 재벌들 가운데도 라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라면을 여러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매 끼니마다 먹는다. 이건 안 좋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라면 먹는 데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 갖는 건 넌센스입니다. 저도 가끔 먹어요. 맛있잖아요. 절대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믿을만하다. 뭐 이상한 거 안 섞이고 대량 생산하고 큰 회사에서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한 끼 해결해 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라면 회사들이 애국 기업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만 애국 기업이 아니고 라면 회사들이요 진짜 착한 기업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또 뭐 여러분들 또 뭐라고 또 비난할지 모르지만 뭐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집안에 라면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 비상사태 때 물 확보하고 그리고 집에 콕 틀어박혀서 가만히 지내는 거 그게 가장 좋다. 나가는 순간 뭐 생황 무기에 어디 갈 데도 없다. 사람이 치여서 난리 날 거라.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아이고 노파심에서 또 하나. 야 너는 팔자 좋게 제주도에 있으니까 한가하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얘기할게요. 제 전쟁 나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먼저 육지로 올라갈 겁니다. 싸울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고 다치고 엉망이 됐는데 저 혼자 여기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죠?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제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가서 싸울 겁니다. 그런 결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 믿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또 제가 또 많이 흥분했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아무튼 참 요즘은 사는 게 뭐가 쉽지가 않네요. 참 치열합니다. 어쨌거나 다들 여러분만이라도 평화롭게 또 한 주 보내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